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5분기 연결 매출은 33조 371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4.9% 줄었어요. 상반기 누계로도 매출은 9.0%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6.3%나 줄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숫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고요.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2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를 찍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반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상반기 누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미국 관세와 환율이 이익률을 누르고 있습니다. 회사도 상반기 이익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관세 영향을 꼽았어요. 연결 매출의 43%가 북중미에서 나와 노출이 작지 않습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반년 만에 65%대로 올라왔습니다. 3년 전보다는 낮지만 방향은 다시 위쪽입니다. 총부채가 반년 새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넷째, 5년짜리 대형 출자 약정도 새로 잡혔습니다. 2조 3,634억 원을 2030년까지 나누어 냅니다. 지켜볼 지점은 3가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8%대를 회복하는지, 부채 비율이 다시 낮아지는지, 세타2 엔진 리콜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똑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3-40% 먹고 나오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상승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은 이미 익절로 정리했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준비한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비든 멤버십이든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아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보겠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이고 창거 44년에 설립됐습니다. 송호성 대표와 송민수 대표가 함께 이끌고 있어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장 큰 지역은 북중미 KUS입니다. 미국 판매법인 기아 아메리카가 속한 곳이고 매출은 22조 4,358억 원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입니다. 기아주와 국내 종속회사 매출을 더한 값이고 15조 9,063억 원으로 25.4%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35.6%로 5개 지역 중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입니다. 슬로바키아 생산기지와 유럽 판매법인이 여기 속하고 매출은 14조 5,455억 원, 비중은 23.3%입니다. 네 번째는 기타 지역입니다. 인도와 중남미, 아중동, 아시아 태평양을 묶은 자리이고 매출은 5조 198억 원, 비중은 8%입니다. 마지막은 북중미 KUS 이외입니다. 미국 생산법인과 멕시코, 캐나다가 포함되고 매출은 4조 6,316억 원, 비중은 7.4%입니다. 이 5구간을 더하면 62조 5,389억 원,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결 기준 내부 매출을 제거한 순매출액입니다. 참고로 연결 종속기업은 27개, 직원은 별도 기준 35,471명, 평균 근속 연수는 20년입니다. 최근 나온 공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은 33조 371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2조 6,286억 원으로 4.9%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7.96%였습니다.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62조 5,389억 원, 영업이익 4조 8,337억 원으로 16.3% 줄었습니다. 7월 24일 잠정공시와 반기보고서 수치가 같아 확정치입니다. 회사가 꼽은 이익 감소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관세 영향, 해외 인센티브 증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충당금 환평가 영향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는 건 선진시장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확대로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덕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점유율은 5.4%로 오히려 0.3%포인트 올랐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115.1% 늘었습니다. 관세 부담 속에서도 판매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셈이죠. 2조 3,634억 원 규모 신설법인 출자도 결정했습니다. HMG 퓨처 콤플렉스라는 회사의 출자에 지분 29.5%를 확보합니다. 2025년 말 연결 자기 자본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과 함께 출자하는 합작회사이고 목적은 신규 연구와 업무 거점 확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나눠냅니다. 배당은 6년 연속 늘렸습니다. 2025년 주당 배당금은 6,800원, 배당 성향은 34.95%였습니다. 총주 주환원율 목표 35%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목표 10%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미국 관세 영향을 제외한 기준이라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은 경영진 변화입니다.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송민수 사내이사 선임이 찬성률 97.0%로 가결됐습니다. 같은 날 대표이사로도 선임되면서 송호성, 송민수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됐습니다. 임기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까지입니다. 이번엔 최근 1년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46거래일 일본 기고 대략 52주치입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을 함께 그렸고 아래쪽 막대는 거래량입니다. 옆에 옅게 깔린 매물대는 실제 체결 데이터가 아니라 일본구로 추정한 근사치입니다. 이 246거래일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내렸는데 그중 세 지점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의 최저점입니다. 작년 9월 29일 종가 기준 1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라운드 넘버로 떨어진 지점인데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고 이 데이터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일 종가는 이 지점보다 41.7% 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점입니다. 올해 2월 27일 21만 2,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가의 이 점 1,3배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반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이 2배 넘게 뛰었다가 이후 다시 크게 내려온 구간이 이 차트 하나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사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는 14만 1,700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33.3% 낮고 저점 대비로는 41.7% 높은 자리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77만 1,767주, 시가총액은 55조 3,215억 원이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은 뒤로 다시 크게 내려온 뒤 저점보다는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기아 들고 계신 주주님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디서 더 담고 어디서 덜어내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결국 세력들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 번호로 문자 대응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이니 편하게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 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재물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은 33조 371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6%, 직전 분기 대비로는 12.0% 늘었습니다. 도마의 판매 대수 증가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심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12.6% 늘 때 영업이익은 오히려 4.9% 줄었습니다. 상반기 누계로 보면 영업이익은 4조 8,337억 원으로 16.3%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7.73%였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반대로 움직인 셈이죠. 최근 5분기 영업이익률을 나열하면 9.42, 5.10, 6.56, 7.47, 7.96%입니다. 바닥은 2025년 3분기 5.10%였고 이후 3분기 연속 올라왔습니다. 다만 가장 높은 7.96%도 5분기 전 9.42%에는 못 미칩니다. 참고로 2015년 4분기 수치는 연간에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를 뺀 계산값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익률이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63%, 11.79%를 거쳐 2025년에는 7.95%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3년 연속 늘었는데도 2025년 영업이익은 28.3%, 순이익은 22.7%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부채 비율입니다. 61.76%였던 부채 비율이 반년 만에 65.14%로 올라왔습니다. 총 부채가 37조 7,880억 원에서 42조 1,401억 원으로 4조 3,515억 원 늘었어요. 다만 65%대는 3년 전 73.18%보다는 낮은 수준이라 장기 흐름과 최근 반년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켜볼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입니다. 연결 영업이익률은 11.79%에서 7.95%, 7.73%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상반기 영업이익 16.3%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미국 관세 영향을 꼽았습니다. 관세를 제외하면 2025년 영업이익률이 10.7% 수준이라고도 밝혔어요. 연결 매출의 43.3%가 북중미에서 나옵니다. 3분기 이후 영업이익률 8%대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이익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원달러 기말 환율 급등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 환평가를 꼽았습니다. 원화 대비 달러가 10% 오르면 세전 이익이 324억 원 줄고 유로가 10% 오르면 418억 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이자율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분기 기말 환율과 판매 보증 충당금 환평가 손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61.76%였던 부채 비율이 반년 만에 65.14%로 올라왔습니다. 총 부채가 4조 3,515억 원 늘었고 그중 3조 9,767억 원이 유동부채입니다. 다만 65%대는 3년 전 73.18%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3분기 이후 부채 비율이 60%대 초반으로 돌아가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대형 출자 약정입니다. HMG 퓨처 콤플렉스에 2조 3,634억 원을 2030년까지 나눠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말 연결 자기 자본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별개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축과 서울시 공공기업 관련 부채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분납분이 분기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어떻게 잡히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세타2 엔진 리콜 조사입니다. 국내외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있고 결과와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주석에는 계류 중인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 소송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다만 리콜 조사의 예상 손실 금액은 공시되지 않아 숫자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인된 추세가 아니라 지켜볼 항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기타 충당 부채가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반기 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입니다. 일부 수치는 계산값이며 산식은 함께 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단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거래 대금이 순식간에 몰리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타 종목을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문자의 단타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